여러분들 안녕하세요. 3학년 세무실무 국제통상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선생님 영상을 보고 이 더 좋은 스마트 A 프로그램을 다들 깔으셨나 모르겠네요. 그치만 일단은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실습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선생님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세무실무 배우는 데 필요한 이론들을 정리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알려준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학습지를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럼 이 학습지를 보고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올해 우리가 세무실무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은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2학년 때까지 분계하고 이랬던 내용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 소득세법에 의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소득세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할 건지가 나와 있는 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징들이 보통 교재에 따라서 5개에서 6개로 나누어지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특징은요, 우리가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열거라는 말은 뭐냐면 나열한다는 뜻인데요. 즉 우리가 소득세법을 펴놓으면 어떤 소득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열거되지 않은 소득들은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공부를 잘하려면 이렇게 예외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기억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딱 2가지 소득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도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그 2가지가 뭐냐면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씩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 알바비를 받거나 혹은 용돈을 받을 때 집에 현금으로 쌓아두면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없어질 수도 있고 한데 이거를 은행에다가 넣어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은행은 안전하기도 하지만 돈을 넣어놓으면 내가 한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자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자는 내가 뭐 일해서 받는 거는 아니지만 나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이자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하나씩 열거하는 게 아니라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자, 여러분들 회계 많이 했으니까 이거 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주식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를 무슨 회사라고 하죠? 네, 주식회사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이 주식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주죠. 그쵸? 그러면 이 주주들이요, 주식회사에게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 돈 가지고 열심히 경영활동 해봐 라고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가 열심히 경영활동 한 다음에 잘 됐어. 잘 되면은 이거를 다시 고마운, 그쵸?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걸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네, 주주들은요,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자본을 조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내가 주주인데 주식회사가 돈을 열 때 나의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나한테 분기별로 배당금을 주는 거, 요거를 배당소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 2가지는요, 열거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자면요. 요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선생님이 앞으로 금융소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첫 번째 됐고 두 번째로는 소득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로 볼 건데 소득은요, 어떻게 과세할 거냐면 종류별로 과세를 할 겁니다. 종류별로 과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우리가 크게 8가지 종류 정도로 나눠 볼 건데 이렇게 종류별로 과세를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과세를 하냐면 개인 단위로 과세를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뭐 동거하는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공동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또 공동으로 과세를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개인 단위로 과세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개념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원천징수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혹시 이 개념 혹시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들이 이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들에서 일했으니까 한 달마다 월급을 주죠. 근데 월급을 줄 때 우리가 국가에 내야 하는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1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쓴 보험료나 뭐 다양한 세금들을 5만 원 내야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한테 월급을 줄 때 100만 원을 먼저 주고 세금 내야 되니까 5만 원 다시 나한테 보내줘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먼저 100만 원 중에서 만약에 세금이 5만 원이라고 치면 5만 원을 빼서 얼마만 주면 됩니까? 95만 원만 먼저 월급날에 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개념은 먼저 총급여에서 다양한 세금들을 공제하고 이 5만 원을 먼저 떼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한테 뺀 금액만 제공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요 5만 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회사가 가지나요? 아니죠. 이렇게 떼고 있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납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에서는 원천징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관련된 기준이나 금액들을 우리가 뒷부분에서 앞으로 찬찬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5번째, 6번째 볼까요? 5번째. 자, 요 내용들은 간단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소득세 아까 무슨 단위로 과세한다 그랬죠? 공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단위로 과세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개인 단위면 문제가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달에 뭐 뉴스에 나오는 재벌 기업처럼 아니면 몇천 원 막 이렇게 벌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개인마다 너무 달라. 그리고 내가 혼자 살 수도 있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 수도 있고 뭐 이모랑 형제랑 같이 살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부과하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부양가족, 같이 사는 책임져야 되는 가족들 그리고 뭐 부담 능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친절하게 개인이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가족들을 감안을 해서 세금을 조정해 줍니다. 따라서 이걸 우리가 인적공제제도라고 얘기해요. 인적공제제도. 그래서 뒷부분에 우리가 이제 맨 처음부터 살펴볼 게 나한테 자녀가 있다 아니면 부모님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원 등록을 해주는 거죠. 요거는 실습하면서 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한 달에 뭐 5천만 원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경제적인 격차가 크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소득에 관련된 세금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세금을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 사용을 해보자. 즉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그 금액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누진세라고 얘기합니다. 누진과세, 누진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그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이렇게 소득세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신고를 해야 소득세 의무가 확정된다.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